네, 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2회차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필기시험 관련해서 출제 경향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소방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원론에서는요, 신유형이다라고 볼만한 문제는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이 선지가 살짝 바뀌어서 기출 변형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한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방원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회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CBT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자들마다 문제가 구성이 다 달랐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소방원론은 어렵지 않았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물의 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때는요, 요 선지가 살짝 바뀌었죠. 자, 1번 방화 구획, 공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 역시나 공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고요. 마지막 4번 선지, 이 건축물의 내장재를 불연화했습니다. 연소가 잘 되지 않도록 연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 또한 공간적 대응이 맞겠습니다만, 자, 경보설비라고 하는 것은 설비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이때 설비적 대응은 말 그대로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이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 셔터, 그리고 경보설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설비적 대응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의 소방유체역학은요, 그래도 점수대를 좀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차였다라고 보입니다. 기본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풀이가 좀 길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은요, 이번 회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 보통 동수역학, 그리고 배관과 펌프 파트, 이쪽이 사실상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자,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정수역학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수역학에서 좀 고난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 문제들은 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가정하기 좋은 회차였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법한 그런 문제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전도는 고체에서만 일어납니다 라고 하죠. 자, 일단 전도가요, 고체에서 잘 일어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고체에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 같은 경우에는요, 고체뿐만이 아니라 액체나 기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고체에서 더 활발하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분자의 진동이나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열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이런 고체에서 더 활발하게 이 전도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유체, 즉 액체와 기체에서 전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고체에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땡, 틀린 선지예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보겠습니다. 자, 대류는요, 유체의 움직임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거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그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맞는 선지. 자, 세 번째, 복사입니다. 복사는요, 물질의 매개 없이도, 매개체가 없이 전자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 맞는 선지. 마지막 선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봤죠. 전도는 분자의 진동이나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0.85, S값이 주어져 있고요. 자, 0.85인 가연성 액체가요. 이 직경이 20m, 그리고 높이가 15m인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탱크 최저부에서의 액체에 의한 압력, 킬로파스칼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아주 기본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질문 똑똑에 자주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탱크를 먼저 그려보자면 직경이 20m다라고 했습니다. 요 직경이 20m. 자, 그리고 높이가 15m라고 했죠? 높이가 15m. 자, 여기에 지금 가연성 액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렇죠. 최저부, 탱크 최저부라고 하면 탱크의 바닥면이 되겠죠? 요 바닥면에 작용하는 그 압력 킬로파스칼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뭡니까? P는 감마 H. 자, P는 감마 H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감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감마, 우리한테 주어졌습니까? 비중량? 아니죠. 비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왜 이렇게 바뀌나요? 자, 비중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물의 비중량분에 해당 유체에 대한 비중량이었죠. 따라서 비중량 감마는 감마워터를 넘겨서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넣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H값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킬로파스칼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단위를 넣을 때 있어서 지금 감마워터 물의 비중량을 킬로 뉴턴퍼메타의 삼승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S값부터 시작합니다. 비중이 0.85. 자, 그리고 감마 워터 바로 9.8 킬로 뉴턴 퍼 메타의 삼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 바로 이 최저부로부터 이 액체가 쭉 차이는 그 높이값 15m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끝났네요. 자, 여기에서 값을 그대로 계산만 해주게 되면 자, 이때 우리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약 125가량이 나옵니다. 125가량이 나왔고요. 단위 체크하자면 자, 메타 그리고 퍼 뒤에 있는 메타 요 하나 없어지면 메타 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킬로 뉴턴 퍼 메타의 제곱입니다.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파스칼이기 때문에 킬로 파스칼이 되겠죠. 자, 이러한 기본 문제.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톡톡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탱크 최저부에 작용하는 압력 관련해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용기가 위로 펼쳐져 있는 그런 용기, 또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점점 모아있는 자, 용기의 형태가 조금 다른 이러한 용기들이 주어져 있었고 이때 뭐 바닥 면적이 다 똑같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그 압력 그게 다 어떻습니까? 크기를 비교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세 개의 탱크에 대해서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떨까요? 자, 밑에 보시면 요 계기판이 다 똑같은 요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즉, 모든 요 세 가지 모두 다 요 높이가 똑같이 Hm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압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P는 감마 H죠. 따라서 이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유체에 대한 비중량과 그리고 요 유체가 차이는 그 높이 이것에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의 형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도요. 여기서 직경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직경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써먹지 않았죠. 그래서 요 조건은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조건이고 과잉 조건이고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에서는요, 제가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만한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큰 곳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그 화재에 대한 예방을 강화시켜야 되는 구역이 됐었죠. 자,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있어서는요,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요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정답 4번 아닌가요? 아니에요. 노후 건축물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 맞아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쵸? 위험물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하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 지역은요, 밀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하나의 시장 내에 여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안 되고요.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요거 6번은 밀집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 밑에 보시면은요, 8번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겠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문제는요, 신출 문제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소방시설 공사법상 일반 공사감리원이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경우 그때 담당할 수 있는 최대 공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신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반 공사감리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총 연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10만 제곱미터 이하죠. 감리원 한 명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현장 연면적 총 합계가 10만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때 그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은 몇 개? 5개였습니다. 왜 5개였습니까? 그쵸? 일주일에 하루를 생각을 하면 월, 화, 수, 목, 금 5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써왔죠.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를 해야 된다. 즉, 해당 현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감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월요일에는 A, 화요일에는 B, 수요일에는 C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5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방관계법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4과목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는요, 소와 기와 관련된 문제, 그 문제가 신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선지에서는 만나보았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4과목은요, 좀 쉬운 문제 2문제, 그리고 소와 기와 관련된 문제 1문제, 총 3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소화기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소화기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 1번입니다.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 능력 시험은 중유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자, 기름 아닙니까? 뭡니까? B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 능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1번 땡. 자 2번입니다. 소화기구의 적용 기준은 소방 대상물의 소요 능력 단위 이하가 아니라 이상. 자, 이 소요 능력 단위 이상의 수량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불을 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C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는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기 뒤편에 요 재원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소화 능력 단위 부분만 제가 좀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A급 3단위, B급 5단위, C급 적응이라고 나와 있죠. 즉, C급은요, 수치로서 이 능력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응성이 있다, 없다로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보충 내용 보도록 할게요. 소화 약제가 전기 절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를 할 뿐 능력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이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옳은 것 고르는 것이니까 3번은 맞는 요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자, 그다음 4번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A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B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같다라고 하는데 땡, 틀렸죠? A급은 일반 화재용, B급은 유류 화재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는 능력 단위가 서로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4번 선지. A급 화재와 B급 화재는 화재의 종류와 성질이 다릅니다. 자,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A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B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 이것은 같지 않겠습니다. A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A급 화재에 대한 소화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B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B급 화재에 대한 소화 능력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요것은 능력 단위가 같다, 땡, 틀렸다라는 거죠. 답은 3번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소화기와 관련된 문제 보통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이 대형 소화기의 이 능력 단위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소화 능력 시험 관련해서 그 모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주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섞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소화 능력 단위와 함께 문제의 선지가 조금 새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와 관련된 문제에서 선지에서 자주 보였던 문제가 이번에는 답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볼게요.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메타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답은요. 15m 이하가 되겠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이때 CO2,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리고 분말, 이 분말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때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였습니다. 호스릴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평거리 기준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할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할론만 달랐죠? 얼마죠? 20m 이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요 두 가지 구분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그 지하에 있는 경우에 그때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1분당 최소 양수량은 몇 리터인가?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터 퍼 민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리터 퍼 민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단 소요 수량은 20m 3승 이상 40m 3승 미만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론 요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채수구 개수와 함께 암기하기로 했었죠. 제일 첫 번째는요. 20m 3승 이상, 그리고 40m 3승 미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40m 3승 이상, 그 다음 100m 3승 미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00m 3승 이상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암기할 때 있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수량 2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20, 그 다음 여기는 40, 60, 80, 자, 그 다음은 100 이상 요렇게 암기하는 것이 수월하다라고 했습니다. 실기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때 채수구의 개수, 최소 개수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였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요. 가압송수 장치에 대한 양수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 리터 퍼 민 기준은요. 1100 리터 퍼 민 이상,
2200리터퍼민 이상, 그 다음 3300리터퍼민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 그리고 1100의 요거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요, 소요 수량이 20m 상승 이상, 40m 상승 미만이었기 때문에 1100리터퍼민 이상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은요, 1번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 소화수조 및 저수조와 관련해서는요, 채수구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혹은 흡수관 투입구,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죠. 자, 그래서 요 최소 양수량은 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신유형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최근 기출 트렌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구조에 한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때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분말 소화 설비 호슬 방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방출하는 소화 약제의 최소량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수평거리 묻는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소화수조 및 저수조 관련해서는 흡수관 투입구를 묻는다던가 혹은 채수구의 수를 묻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이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최소 양수량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데 이 최근 그러니까 이번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신출되었던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호스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실기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신출문제 미리 보기는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이 필기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